야후는 원래 인터넷 사이트들을 주제별로 정리해 보여주는 간단한 홈페이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면 그냥 사이트 링크만 모아둔 단순한 페이지 같지만 그땐 어디서 뭘 눌러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인터넷이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후를 인터넷을 시작할 때 꼭 거쳐야 하는 페이지처럼 사용했죠. 야후는 찾기 쉬운 인터넷의 상징이었고 하루 방문자 수는 순식간에 수백만 명을 넘깁니다. 1996년에는 나스닥에 상장됐고 2000년에는 주가가 475달러까지 치솟습니다. 시가총액은 1280억 달러. 미국 기업 전체 중 4위였고 월트 디즈니의 2배였죠. 검색 점유율 세계 1위, 이메일 사용자 수 역시 1위. 말 그대로 인터넷의 제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야후는 왜 몰락했을까요? 1998년 스탠퍼드 대학의 두 청년은 자신들이 개발한 검색 엔진 기술을 들고 야후를 찾아옵니다. 백럽이라 불리던 이 기술은 단순한 키워드 매칭을 넘어 사용자의 의도와 문맥까지 파악해 결과를 정렬하는 새로운 방식이었죠. 두 사람은 회사를 매각할 의도는 없었고 기술만 라이선스로 제공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야후는 검색 점유율도 높고 광고 수익도 안정적이었기에 굳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죠. 결국 제안은 거절당했고 두 사람은 독자적인 회사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구글이었죠. 이 검색 엔진은 곧 자체 광고 시스템도 개발합니다. 사용자가 찾는 그 순간에 광고를 노출하는 바로 그 타겟 광고 방식이었죠. 이 전략은 곧 시장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반면 야후의 홈페이지는 배너 광고로 가득했고 클릭률은 계속 떨어졌죠. 광고 효율의 차이는 곧 수익의 차이로 이어졌고 시장은 빠르게 구글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5년 구글은 검색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야후를 처음으로 2위로 밀어냅니다. 2006년 야후는 빠르게 성장하던 SNS 스타트업 페이스북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버드 출신의 22살 청년 마크 저커버그가 만든 이 서비스는 당시 직원 수가 100명도 채 되지 않았지만 야후는 여기에 스타트업 인수 역사상 전례가 없는 무려 10억 달러를 제안합니다. 매각을 원하던 투자자 피터 틸과 달리 저커버그는 회사의 성장을 믿고 매각엔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마침 협상 도중 야후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제안가는 8억 5천만 달러로 줄었고 결국 저커버그는 미련 없이 협상에서 발을 뺍니다. 그 후 페이스북은 빠르게 성장하며 SNS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하죠. 야후는 뒤늦게 자체 SNS 미투데이를 출시했지만 큰 반응을 얻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났고 결국 SNS 시장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그 사이 페이스북은 기업 가치 150억 달러를 돌파했고 사용자 수는 30억 명을 넘겼으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까지 품에 안으며 영향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메타라는 이름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긴 초거대 기업이 되었죠. 2005년 페이팔 출신 세 청년이 만든 새로운 동영상 플랫폼 하나가 빠르게 입소문을 탑니다. 유튜브였죠. 빠른 스트리밍과 쉬운 공유 기능 덕에 순식간에 대세로 떠올랐지만 영상 업로드가 폭주하면서 서버 비용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치솟았고 수익 모델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수처를 찾기 시작했고 야후와도 접촉하게 되죠. 하지만 야후는 법무팀의 반대와 저작권 문제에 대한 우려로 인수를 포기합니다. 내부 분위기 역시 기술보다는 리스크 회피에 더 가까웠고요. 반면 자체 동영상 서비스 구글 비디오에서 실패를 겪은 구글은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2006년 유튜브를 16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고 검색 기반 광고 시스템과 결합해 유튜브를 전 세계 1위 동영상 플랫폼으로 성장시킵니다. 하루 이용자 20억 명, 광고 수익은 구글 전체 매출의 핵심이 되었죠. 반면 야후는 이 시점 전후로 자체 영상 서비스 야후 스크린을 선보였지만 사용자 저조로 결국 종료되며 영상 플랫폼 경쟁에서도 완전히 밀려납니다. 유튜브까지 놓친 야후는 사실상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고 있었고 검색 점유율은 계속 하락 중이었습니다. 그 시기 자체 검색 서비스로는 구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야후의 트래픽과 포털 영향력을 더하면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보고 2008년 당시 주가보다 60% 이상 높은 조건으로 446억 달러의 인수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야후는 이번에도 제안을 거절하죠. 자신들의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크다고 본 겁니다. 협상은 무산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 자체 검색 엔진 빙을 밀어붙입니다. 이후 야후는 어린이 콘텐츠 야후 키즈, SNS 흉내를 낸 야후 에비뉴, 자체 메신저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지만 어떤 서비스도 주목을 받지 못했고 대부분은 몇 년 안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결국 2017년 야후는 통신회사 버라이즌에 48억 달러에 매각됩니다. 2000년 시가총액 1280억 달러에서 17년 만에 48억. 무려 26배 하락이었죠. 야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인터넷의 시작은 아닙니다.
콘텐츠를 연결하는 허브로는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지만 기술 기반의 변화 앞에서는 결국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왕좌는 결국 기술 위에 세워진다는 걸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 시절 야후를 시작 페이지로 두던 우리는 지금은 어떤 페이지 위에 서 있을까요?